안녕하세요. 기라의 사연 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시간이에요. 오늘은 가족 사이에서 잘해준다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또 그 선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많은 생각이 드실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윤미영은 하루하루 바쁜 일정들로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야근이 잦은 편이었고 퇴근 시간이 밤늦게 넘어가는 날도 잦았습니다. 주말이 되어도 밀린 피로는 쉽게 풀리지 않았죠. 그럼에도 미영은 자신의 생활은 스스로 책임지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김미정과 윤상민은 오래전부터 맞벌이로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집안에 늘 어른이 비어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만큼 남매는 어릴 때부터 각자 할 일을 알아서 해왔습니다. 윤태영도 윤미영도 설거지며 청소며 자기 몫의 집안일을 자연스럽게 해내며 자랐습니다. 각자 일은 각자가 하는 거야라는 말이 이 집에서는 늘 자연스러운 기준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특별히 더 많이 희생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태영은 회사 생활과 동시에 혼자 사는 생활도 잘 꾸려가고 있었고 미영 역시 직장과 개인 생활을 분리해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떠넘기기보다 각자의 몫을 존중하는 쪽을 택해왔습니다. 힘들면 말해, 대신 내 몫은 내가 하는 거야라는 말이 늘 따라붙곤 했죠. 그런 집에 박지연이 며느리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윤태영과 박지연의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날 식탁 위는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김미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연 씨, 불편한 건 언제든 말해요라고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윤상민도 옆에서 집안 분위기는 편한 게 제일이니까요라고 덧붙였죠. 박지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네, 어머님하고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박지연은 예단과 혼수가 거의 없는 상태로 시댁에 들어오게 됐지만 김미정과 윤상민은 그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부담을 느낄까봐 더 선을 지키려는 쪽을 선택했죠. 미영 역시 그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집은 누가 누구를 부려먹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기 생활이 있고 각자 자기 몫을 해내는 것이 이 집의 방식이었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집안의 균형은 그렇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미영은 자신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떠안게 될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늘 그래왔듯이 자신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윤태영과 박지연 부부는 결혼과 동시에 시댁을 나와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고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각자의 생활을 비교적 단정하게 이어가고 있었죠. 그러다 박지연이 출산을 하면서 생활의 리듬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태어난 윤민재는 부부에게 큰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출산 직후 몇 달 동안은 김미정이 직접 아이를 보며 며느리를 도왔습니다. 윤상민도 퇴근 후에는 가능한 한 집에 머물며 손을 보탰습니다. 그 시기에는 아직 미영의 손이 아이 쪽으로 많이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자신의 직장 일정과 생활을 유지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지연의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됐을 무렵부터 상황이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김미정의 전화가 미영에게 먼저 걸려왔습니다. 미영아, 오늘 민재 좀 잠깐 봐줄 수 있겠니라는 말이 조심스럽게 이어졌죠. 미영은 그날도 휴식이 필요했지만 네, 잠깐이면 괜찮아요 하고 답했습니다. 그날 박지연은 민재를 안고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미영에게 안긴 뒤 박지연은 외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조금만 다녀올게요라는 말과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 모습은 그날 이후 조금씩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의 쉬는 날이 다가오면 민재 이야기가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미영이 쉬지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붙곤 했죠. 그 말 속에는 이미 결정된 일정처럼 아이를 맡기는 흐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 그 다음에는 거의 매주 같은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박지연은 민재를 맡기고 친구를 만나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짧은 외출도 있었고 반나절씩 집을 비우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동안 미영은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며 아이의 하루를 맞춰 나갔습니다. 쉬는 날 의도했던 휴식은 자연스럽게 미뤄졌습니다. 김미정은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미영아,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곧이어 지연이도 아직 서툴러서 그래라며 상황을 덮었습니다. 윤상민 역시 딸의 상황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일 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미영은 처음에는 이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조금 도와주다 보면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조금은 어느새 미영의 주말을 모두 차지하는 몫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지연은 어느 주말 민재를 시댁에 맡긴 채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를 내려놓고 나오는 발걸음은 유난히 가벼워 보였죠. 그날도 시댁 현관에 민재의 신발이 놓이고 지연은 혼자서 차에 올랐습니다. 친정집에 들어서자 최복자와 박춘호는 이미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복자는 딸의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요즘은 좀 살만하냐고 물었어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시댁에서의 일상과 민재를 맡기는 일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윤미영이 쉬는 날마다 아이를 맡아 돌봐주고 있다는 말도 자연스럽게 따라 나왔죠. 그 말이 끝나자 최복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최복자는 내가 그 집에 들어갈 때 거의 빈손이었던 거 다들 알잖니라고 말했습니다. 위로처럼 들렸지만 그 말에는 오래 쌓아둔 아쉬움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박춘호도 옆에서 사돈댁이 너한테는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박지우는 누나는 애까지 낳았는데 너무 당연하게 도움만 받는 거 아니야라고 말했습니다. 박수연 역시 신우이가 미혼이라고 너무 기대는 것 같기도 해라며 말을 보탰죠. 지연은 그 말들을 들으며 괜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은 미영의 도움이 고마웠지만 지금은 그 도움이 당연한 몫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최복자는 내가 손해보면서 사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이후에도 몇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지연의 마음속에서는 고마움보다 기준과 비교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전처럼 편안하게 보이지 않았고 윤미영의 행동 하나하나가 기준에 맞춰 재단되듯 보이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일들까지도 머릿속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지연은 그 변화를 스스로도 또렷하게 자각하지 못한 채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마음 한쪽에서는 시댁이 더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지연은 시댁에 올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윤미영이 민재를 안고 있는 모습도 이제는 고마움보다 기준의 대상이 되어 보였죠. 쉬는 날마다 반복되던 돌봄이 당연한 몫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지연의 마음속에서는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미영은 회사 일정 때문에 민재를 맡기기 어렵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야근이 잡혔고 그날은 도저히 아이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미정은 난처한 얼굴로 지연에게 그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연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날 지연은 예정돼 있던 외출 약속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일정이 아이 문제로 바뀐 날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지연의 머릿속에는 미영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늘 맡아주던 사람이 왜 하필 오늘은 안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반복됐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윤태영에게 미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태영은 상황을 전해 들으면서도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히 갈등을 키우고 싶지 않다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났죠. 그 무심한 태도는 지연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민재를 다시 시댁에 맡기던 자리에서 지연의 말투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탁보다는 당연하다는 기운이 먼저 묻어나왔습니다. 김미정은 그 변화를 감지했지만 대놓고 짚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 작은 어긋남은 겉으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금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섭섭함은 아직 말이 되지 못한 채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박지연의 태도는 그 이후 조금씩 더 분명해졌습니다. 민재를 시댁에 데려다 놓는 날마다 지연의 표정에는 이전과 다른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미영이 아이를 안아드는 순간에도 지연은 고마움 대신 주변을 먼저 둘러보곤 했죠. 그 시선은 누가 무엇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듯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민재가 감기에 걸려 병원에 다녀온 뒤였습니다. 지연은 아이를 시댁에 맡기면서 미영에게 아이 상태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 말 끝에는 오늘은 좀 더 신경 써주세요라는 말이 덧붙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탁이 되었을 말이 그날은 자연스럽게 요구처럼 들렸습니다. 미영은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김미정의 얼굴에는 잠깐 불편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김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돌아섰습니다. 분위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먼저 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윤태영에게 다시 미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태영은 조용히 듣기만 했고 지연의 말에 맞장구도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는 지연에게는 동의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연은 미영에게 더 직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를 맡기고 늦게 돌아오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연락 없이 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때마다 아이를 재워두고 거실에서 홀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시계 바늘이 자정을 넘겨가는 순간에도 지연의 발걸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이 반복되면서 미영의 피로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쉬는 날이라고 해도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미영은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태도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움은 더 이상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몫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누구의 눈에도 조금씩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미영의 회사 일정은 예상보다 훨씬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급한 업무가 겹치며 퇴근 시간이 밤으로 밀렸고 미영의 휴대전화는 진동을 멈추지 않았죠. 그날도 김미정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민재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는 조심스러운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이번 주말은 정말 어렵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몸 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김미정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그래, 알겠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안도와 불안이 함께 섞여 있는 듯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오전 박지연은 민재를 데리고 예정대로 시댁에 나타났습니다. 어제 분명 이번 주말은 어렵다 했습니다라는 미영의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지연은 잠시 눈을 피하며 잠깐인데 그 정도도 안 되나요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말에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김미정이 나서서 오늘은 내가 볼게라고 했지만 지연은 미영이 쉬는 날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미영의 시간을 이미 당연한 몫으로 정해둔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잠시 민재의 얼굴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미영은 민재를 맞는 횟수를 눈에 띄게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처럼 먼저 나서지 않았고 연락이 와도 쉽게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정이 빡빡합니다라는 말이 자주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그 변화를 곧바로 느꼈습니다. 민재를 맡길 때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이 불편하게 다가왔죠. 그 불편함은 곧 섭섭함이라는 말로 바뀌어 윤태영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태영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특별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서로 바쁜 거지라는 말로 상황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미정과 윤상민 역시 집안의 분위기가 이전과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둘러싼 일정 하나를 두고도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균형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의 중심에는 처음으로 멈춰 서버린 미영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미영이 민재를 맡는 일을 줄이기 시작한 뒤부터 집안의 흐름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다가올 때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지연은 민재를 맡길 수 있을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됐죠. 그 변화가 지연에게는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민재를 데리고 시댁에 들어섰을 때 미영은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회사 일정 때문에 바로 나가야 합니다라는 미영의 말에 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요즘은 너무 차갑게 구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미영에게 서운함을 전하는 듯 했지만 책임을 묻는 뉘앙스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이 맡아왔던 것 같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그 짧은 말에 거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죠. 김미정은 두 사람 사이를 바라보다가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 천천히 이야기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상황을 진정시키기보다는 각자의 생각을 더 굳히는 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친정에 들를 때마다 시댁 이야기를 더 자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최 복자는 딸의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니까 내가 너무 참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춘우 역시 사돈댁이 너무 편하게만 기대는 것 아니냐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들은 지연의 마음속에서 서운함을 확신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남동생 박지우는 누나도 한 번쯤은 단호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여동생 박수연은 지금이라도 기준을 세워야 계속 이용당하지 않는다고 부추겼습니다. 그 말들은 차곡차곡 쌓이며 지연의 태도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편 윤태영은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누구보다 먼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어느 쪽에 손도 잡지 않은 채 서로 예민해진 것뿐이라는 말로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태도는 갈등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더 또렷하게 드러내는 결과가 되고 있었습니다. 김미정과 윤상민 역시 더 이상 예전처럼 조용히 흘러가지 않는 집안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긴장이 묻어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유지되던 균형이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지연의 섭섭함은 더 이상 혼자만의 감정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어느 날 윤태영 앞에서 그동안 쌓아둔 불만을 한꺼번에 꺼냈습니다. 나는 늘 이해만 해왔다고 생각했어요 라는 말이 조용히 이어졌죠. 태영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최복자와 박춘호는 시댁 쪽에 점점 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안부보다 먼저 지연의 이야기가 꺼내졌고 사돈댁이 너무 편하게만 생각하는 것 같다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김미정은 그 말을 들으며 연신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라고 설명했지만 설명은 번번이 욕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지연은 그 흐름을 당연한 뒷받침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올 때마다 지연의 말에는 이전보다 더 강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요즘은 너무들 냉정하신 것 같아요라는 말이 김미정 앞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에 김미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손에 쥔 수건만 천천히 접었습니다. 윤상민 역시 대화를 지켜보며 몇 번이나 말문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집안의 평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컸지만 상황은 이미 그의 선택을 기다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윤미영은 한 발 물러선 자리에서 그 모든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더 이상 설명도 해명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미영에게로 향하던 연락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민재를 맡겨야 할 때도 먼저 묻지 않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지연은 그 변화를 서운함으로 받아들였고 미영은 그 변화를 비로소 자신에게 주어진 숨쉴 공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태영은 양쪽의 기운이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는 걸 뒤늦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라는 말을 혼잣말처럼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흐름은 되돌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김미정은 어느 날 밤 조용한 거실에서 윤상민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참기만 했던 걸까요? 윤상민은 한참 말이 없다가 그런 것 같네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기준은 이렇게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만 서 있던 평온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이제는 모두의 눈앞에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미정은 윤태영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평소와는 다른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윤상민 역시 퇴근 시간을 맞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영은 거실 한쪽에 앉은 채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윤태영과 박지연이 함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분위기는 시작부터 무거웠습니다. 김미정은 두 사람을 마주보게 앉히고 한동안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다. 그 한마디가 조용한 거실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윤상민도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그동안 쌓인 일이 너무 많다. 김미정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짚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쉬는 날마다 민재를 맡아왔던 일, 미리 상의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와 맡기고 나가던 일, 명절에 친정에 먼저 보내줬던 일, 시댁에 오지 않아도 아무 말 없이 넘어갔던 일, 선물 요구도 당연시했던 일, 음식 돕지 않아도 소파에 누워있거나 해도 며느리도 귀한 존재라 생각해서 더 귀하게 대했던 것까지.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과정까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박지연은 처음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태영 역시 두 손을 모은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참고만 있었다는 거, 이제는 분명히 해야겠구나. 윤상민의 말에 방안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김미정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분명하게 정리할게. 민재 엄마는 이제부터 사돈분들과 통화는 하되 우리 허락 없이는 친정 출입은 자제하거라. 민재 데리고 친정에 수시로 드나드는 일도 허락 없이는 안 된다. 명절에 친정 먼저 보내주고 했던 일도 이젠 없다. 가더라도 음식은 다 하고 가거라. 박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김미정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정 식구들은 너희 집에 드나들지 않도록 하고 누구든 예외 없다. 우리는 너희 부부 불편할까봐 너희 집에 가지 않았다. 윤상민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한 경계선이다. 벌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집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윤태영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책임지고 그 조건 지키겠습니다. 그 말은 이전과는 달리 흔들림이 적었습니다. 박지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작은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거실은 다시 길고 무거운 정적에 잠겼습니다.
김미정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고 윤상민도 고개만 한번 끄덕인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영은 그 모든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이 집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라는 걸 누구보다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이 집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처음으로 말이 되었고 그 선 위에서 더 이상 미영의 시간은 당연하게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출입금지와 친정 왕래 제한이 시행된 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윤태영과 박지연의 집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고 등원과 하원은 부부가 직접 맡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침마다 아이를 씻기고 옷을 입히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시댁이나 친정에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이 생활 전반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곤 했습니다. 최복자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은 할 수 있었지만 그게 현실을 대신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영은 퇴근 후 지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식탁에 앉은 채 민재의 숙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힘들었어요? 태영은 외투를 벗으며 회사도 집도 둘 다 정신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전엔 이렇게까지 혼자 다 감당해야 할 줄 몰랐어요. 태영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에야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잖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위로이면서도 현실을 못 박는 말이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친정에 전화를 걸어 울먹였고 최복자는 그래도 참고 버텨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윤태영은 그 통화를 멀리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의 책임은 오직 자신의 가정과 아이에게로만 향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태영은 자신이 너무 늦게 그 자리에 섰다는 사실을 조용히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윤미영의 주말은 이제 조용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침 알람이 울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아침부터 TV를 켜두고 조용히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예전처럼 현관에서 민재의 발소리를 기다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미영은 커피를 내려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미정은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얼굴이 좀 편해 보인다. 미영은 컵을 내려놓으며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전엔 제가 왜 그렇게 늘 바빴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윤상민은 신문을 접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내가 쉬는 걸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본 것 같다. 미영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주셔서 괜찮습니다. 미영은 요즘 틈만 나면 동네를 걷고 미뤄두었던 취미 수업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야근만 반복하던 생활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요즘은 얼굴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영은 혼자 영화관에 다녀와 늦은 시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미정은 거실에서 기다리다 혼자 나갔다 온 건이라고 물었습니다. 미영은 신발을 벗으며 네, 이제는 제 시간도 필요하니까요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는 더 이상 미안함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방에 들어와 불을 끄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이렇게 편안할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미영의 하루는 이제 누군가의 일정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박지연의 친정집은 이전과 달리 자주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민재의 웃음소리도 딸의 잦은 방문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최복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춘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막힐 줄은 몰랐네.
최복자는 한숨을 쉬며 그러게 말을 너무 앞세운 것 같기도 해라고 답했습니다. 박지우는 식탁 맞은편에서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누나가 그 집에서 더 이상 버티기도 힘들 것 같아요. 박수연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도 너무 세게 나갔던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최복자는 그제야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화를 하면 딸의 목소리는 들을 수 있었지만 아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오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최복자는 어느 날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내가 먼저 풀 수는 없는 거니? 지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은 단호했고 되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최복자는 자신들이 했던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로 돌아왔는지 조금씩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의 문이 닫히자 친정도 함께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요구를 넣을 통로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최복자는 불을 끄지 못한 채 거실에 앉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딸을 위한다는 말로 쌓아 올렸던 말들이 지금은 딸의 삶을 더 좁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연에서 가장 많이 느껴졌던 건 처음의 배려와 당연해진 희생 사이의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이니까 참고 넘겼고 누군가는 가족이니까 더 요구했다고 믿었죠. 하지만 결국 지켜야 할 건 가족이라는 이름보다도 각자의 삶과 각자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기라의 사연 스토리는 앞으로도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는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라의 사연 스토리였습니다.